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는 게 많잖아요. 너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부동산 끝난 거 아니냐. 내 주택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에 의해서 가격 내려가 나 관심 없고 나 집 안 살 거니까 임대가라도 내려줄 것이냐고 좀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하면 부동산 끝났다라고 무조건 믿으면 내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의 부동산이 끝났다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보고 다들 부동산 끝났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진짜로 부동산이 끝난 걸까요? 끝났다는 표현이 이제 안정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걱정하는 전화. 회식 가다가 친구들, 자기 직원들끼리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너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끝난 거 아닌데. 그래서 저한테 걱정해서 너 집 좀 바꿔야 돼, 응이하고. 뭐 그런 걱정은 고맙죠. 근데 이제 모든 거는, 특히 부동산은 중에서 특히 주거, 특히 우리가 필수재잖아요. 주거라는 필수재니까 특히 그 필수재가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현실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분이 맞다고 해서 맞는 건, 우리가 과거에 봤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규제들, 그거 명분이 틀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죠. 그래서 명분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가면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봤죠. 사실 지금 너무나 강력한 엔진이 있달까? 연료가 있달까? 이재명 정부는 잘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보고.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으면 와, 잘한다 이거 하니까 우리가. 근데 그럴수록 사람이든 누구든 전 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부동산이 끝났다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것. 특히나 왜 이렇게 말을 해줘? 모든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참 둥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네. 근데 부동산은 철저히 부동산, 동산이 아니란 거거든. 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펜의 수요가 인구가 줄면 줄죠. 근데 부동산은 인구가 줄면 어디로 모여야 할 거냐. 아니 우리가 갑자기 다 뿔뿔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는 이상. 그 인프라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어디에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은 것이냐, 어디에 인구가 모여 있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에 다른데 그걸 가지고 둥그렇게 부동산 망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요즘에 지부항에 있는 혁신 도시들 망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망했죠. 그 얘기를 물어본 건 아닐 거라 이거죠. 즉 직설적으로 나한테 물어본 건 야, 서울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거야. 경기도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나눠야 돼요. 지역도 나눠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당시 현재 주거가 내 주거를 걱정해야 된다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러지만 미국은 주거비가 한 자기 월급의 보통 평균 30에서 40% 나가거든요. 월세니까 단연계 그걸로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차별화해서 내가 지금 주거를 어느 지역에 네. 뭐 어떤 구조로, 이게 뭐 월세인지 뭐 전세인지 반전세인지 뭐 이 구조를 봐야 되잖아. 네. 그리고 내 주택이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가격 내려가 나 관심 없고 나 집 안 살 거니까 임대가라도 내려줄 것이냐고 좀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하면, 그냥 둥그렇게 해석하면 부동산 끝났다라고 무조건 믿으면 내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 딱 좋아, 그 단어는. 아 진짜. 왜냐하면 주거비에 지금 우리가 원자재나 해외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를 둥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어쨌든 필수재 중에서, 필수재라는 게 우리가 밥 먹는 거, 옷, 보병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드는 주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판단을 잘못했던 건 그 판단에 대한 대가라 그럴까? 당연히 크게 오죠. 그러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 끝났냐고, 뭐 끝나면 좋아요. 저도 딴 직종 잡으면 되는데 이 문제만은 정말 세부적으로 따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혜림 씨하고 이걸 따지는 시간을 하나씩 한 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왜 하나 갖고 결론을 못 내냐면, 부동산 시장이 필수재고 워낙 많은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그다음에 이주 수요 다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합적으로 모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모아서 얘기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게 썰어서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혜림 씨한테 설명을 더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급이 진짜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근데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많은 수요는 어디에 있냐? 강남 아파트가? 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가장 부작용이 많을 것을 찾아야 안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풍선 효과듯이 어디가 불이 나면 퍼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심하게 날 곳을 막아주면 우리가 완벽히 막지 못해도 좀 잔불등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많은 수요는 젊으신 분들.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공급.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는 수많은 정비 사업 구역들이 있어요. 수백 개가 있죠. 수백 개 서울에만 봐도 그냥 지도 딱 찾아서 들어가도 엄청나요. 구별로 몇십 개씩 있으니까 아직 못 가는 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규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규제 중에서도 금융하고 세금 이런 것.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도심의 공급은 말 그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이제 환경정비법인데 모르신 분도 있을 거고 있을 분인데 법이라고 있어요. 그 도정법이라 부르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가는데 그 법이 이제 우리 말하는 속칭 재건축이니 재개발들. 근데 특히 여기서 재개발의 방향은 철저히 완화 방향으로만 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2월 달에도 민주당 주도에 사람들 대부분 많이 그래요. 야, 민주당이 또 규제할 거야. 하면 안 돼. 이래요.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역으로 완화를 엄청 하고 있다면.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완화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법 개정,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냥 집 짓는 거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이 국가 전체 토지를 가지고 계획을 먼저 큰 계획을 잡고 국토계획,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 수도권 광역 계획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 같은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구별 계획이 있고, 거기서 내려가서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뭐 계획이 계속 쪼개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긴 다시 조그만 거 그리고 내려가서 아 여기는 2종인데 집을 몇 평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다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완화라는 단어가 왜 무섭냐면 이런 거 약간 공급을 물어봤잖아요. 저는 공급 얘기는 좀 이따 약간 더 뒤에 할 거고 힘들다 얘기는 많이 아니까.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뉴스 봐서. 서울 도심의 공급은 빈 땅 없으니까. 속칭 말하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첫 스텝이 뭘까요? 혜림 씨. 첫 스텝이요? 이따 할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해야 되죠? 뭐, 근데 문제, 첫 스텝은 이제 구역 지정이 되니까 제가 좀 구체하면 구역 지정 이후에 첫 시작하는 구체적으로 뭔가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거, 물리적 흐름이 보이는 거 뭐냐면 멸실이에요. 부시는 거, 지금 부시하죠. 그걸 없애버리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소리하는 게 정부의 주택 종합 계획에도 나와 있죠. 장기 계획에도. 모든 10여 년, 20년 전의 정부부터 서울의 공급은 빈 땅, 국가 땅이 없잖아요. 물론 용산의 일부 뭐 도시 정비창 구역 있지만 실제가 없으니까 거기서 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맨 땅 없잖아요. 사실은 주택 공급수의 혼란이 뭐냐면 여기에 발표할 때 모든 정부가 이곳에 무슨 구에 서울에 앞으로 몇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알겠고 중요한 거 먼저 물어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몇만 원을 부시는 건데요. 자, 근데 부시는 주택을 새 집 많은데 부실 수 없잖아요. 뭐 음마 아파트가 만약에 새 집이면 재건축할 일 없잖아요. 맞잖아요, 강남에서. 자, 옥수동이 옛날에 자치는데 거기가 원래가 아파트 촌이었으면 할 일 없잖아요. 노후됐겠죠. 노후된 걸 부시는 거죠. 노후되면 임대가가 싸요, 비싸요. 좀 싸죠. 네, 즉 우리는 어떤 걸 부시는 거냐면 싼 걸 부셔요. 싼 걸 부시거든요. 그래서 싼 걸 부시고 어쩔 수 없이 원자재고 뭐 비싸니까 비싼 걸 짓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부시는 거, 파괴를 먼저 해요. 파괴를 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집은 필수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파괴를 먼저 하면 순간 이동이 일어나겠죠.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일단 벌써 안 해. 그거요. 벌써 어디로 갈 거냐. 근데 그 어디로 가가 집이 많은 상태였다면. 괜찮죠? 근데 지금 집 없다 그랬죠. 네. 만약에 서울에서 지금 한 10,000가구 부시겠다 그러면
파급력과는 좀 크겠죠. 집 이렇게 없으면. 그럼 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가야 되나?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구 같은 거 치면 네. 당구에 우리가 그 나인볼이나 이런 거 칠 때 이게 모여 있을 때 파급 커지죠. 파급력이 빈 공간이 있으면 파급력이 크지 않죠. 감 네, 때려도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왜? 몰려 있죠. 다 다시 개발하고 공급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파괴를 하기 시작한다면 무섭죠.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자 공급이 힘든 얘기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먼저 걱정해야 할 건 뭐냐면 공급의 방식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누가? 나 임대로 사는 사람들. 당신을 위한 집, 아파트도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집을 다세대냐? 아파트냐? 빌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집을 우리가 소득에 왜냐면 우리가 소득 기준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대출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대로 나눠보자 이거죠. 그냥 1억 이하 아파트, 1억 이하 주택, 3억, 5억, 10억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주택은 뭐냐 이거죠. 1억, 3억. 네, 왜냐하면 소득 양극화 시대라고 했으니까 아래계층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주의 주택은 다 구주택이겠죠. 이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는 부셔요. 부시고 있죠. 이걸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면 우선은 만들려면 집을 만들려면 이제 좀 끊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선은 땅을 사야 돼. 있어야 되죠. 땅이 뭐 우리가 밀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도 이제 돈이 하잖아요. 뭐 돈을 자기 돈 갖고 하는 데가 없죠. 시공사건 조합병 다 똑같죠. 그랬을 때 빌려와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 제로금리 시대가 지났어요. 더 이상 그게 안 떨어지죠. 더군다나 우리의 극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그 대통령이 지금 난리치셔갖고 물가 더 오르고 뻔히 아시잖아요. 사실은 저기 전쟁이 끝나도 이미 정유시설 파괴된 데가 너무 많아서 원상복구만 해도 몇 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란이 그랬어요. 귤에 어디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전히 물가는 이제 장난 아니잖아. 이거 무서운 소리잖아요. 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뿌렸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걸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나 그 뉴스를 보면서 물가 공급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급은 여러 요인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항상 자기 자산을 방어할 때 질문을 던질 때 항상 부동산은 정말 세분해. 이게 돼서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사이즈가 공급이 가능할까? 혹시 옆에서 부실까? 그러면 우리 집 경쟁자가 오지 않나 새 살려고?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의 말도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그리고 대통령 말씀은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정책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금융 규제, 세금 규제 여기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얘기 전에 단순하게는 이렇게 시장은 분석해야 돼요. 나눠서 나에 맞춰서 그게 부동산이에요. 아니 내가 부산 아니 내가 어떻게 말할까? 제가 이천 여주에 살아요. 내가 부동산 정책 신경 써야 돼요? 나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데?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위치,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퉁그렇게 해서 대충 얘기하면 인생이 대충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은 철저히 지역적 이슈고 나눠서 후회한다 이런 거 정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식으로 가면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시 봐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상기 신도시 말씀 임대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슈가 뭐냐면 유배지 같은 개념이 드는 거예요. 외부에 공급하면 빈 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라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인프라 즉 기반 시설 즉 강원도에 산모가 뉴스 나왔었잖아요. 병원 갈라 했더니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도심에는 큰 도심일수록 많은 인프라 시설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집만 지어도 다 돼요. 근데 외곽에 지으면 집만 지으면 될까요? 네. 아니 그게 베드타운이라는 거예요. 집만 지으면 여기 상가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 다 필요하잖아요. 병원이나 상가 특히 병원 같은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필수 시설이. 왜? 사람이 상가 봐야지. 왜? 국가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즈는 이 안쪽인데 억지로 니즈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 통근거리. 도로도 깔아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완화를 왜 하냐면 결국 수요는 어디에 있다? 수요 있는데 공급하려고 보니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 서울.
그 서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는데 그 권리관계가 거기에는 이렇게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도 있고 창가도 있고 우리 성수동 가면 공장도 있고 땅 주인은 앞뒤 땅 있고 골목길 끝집 땅도 있고 지하에 살도 있고 자 이거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복합적이죠 권리가. 그럼 복합적인 데를 설득하려면 당근만 없죠. 당근밖에 없어요. 이걸 규제를 하면 답이 안 나오죠. 당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자기들만의 땅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면 단지 내 도로가 누구 땅이라고요? 조합원 땅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 재개발자 그 골목길 가보잖아요. 도로 누구 땅이에요? 나라. 나라 거예요. 도로로 표시돼. 딱 되면 도로 나와요. 도자라고. 자, 국가는 숟가락 얹는 거예요. 재개발은. 이 지역의 개발을 국가는 자기 땅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도로 땅이 있죠. 그래서 공공성을 가미해서 길을 반드시 만들고 넓히고 소방차 갈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법적 완화밖에 없어요. 싸우지 마.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줄게. 너 저기 사업 설립하고 그냥 돈 부족해? 내가 절에 한 1%대 돈 꺼줄게. 그거 뭐 또 싸움 났는데 그거 정리해줘야 되는데 법적 정리 안 돼? 우리가 좀 알바끼 빨리 정리해줄게. 이번에 그런 거 다 들어갔거든요. 즉 누가 급하냐면 도시가 노후됐는데 그 노후된 도시의 위치가 값어치가 만약 호르무즈처럼 네. 값어치가 강력하다면 급한 건 국가예요. 서민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걸 반드시 만들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다주택자 잡는다고 막 이건 보고 있는데 그건 내 명분 알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가야 해결이 되고 그 해결의 방법은 주택 공급인데 모든 공급에 이런 건 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그 법이 완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왜 누가 급해서 국가가 안 급하면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국가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이런 걸로 보면 깡패예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주주 맞잖아요. 숟가락 저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세금 뜯는 것도 그렇고 뭐 국가는 완화를 함부로 안 해줘요. 왜? 명분이 명확해야 돼요. 맞잖아요. LH가 아무리 공급을 해도 LH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건 공급이 아니에요. 별도의 계층별 공급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정말로 지금 국가는 급해요. 그리고 그 급한 이유는 먼저 우리가 공급이 왜 이렇게 안 된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차분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 급합니다.